경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활동하고 안보 전략가로 이제 부평을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먼저 정치 입문 계기와 총선 출마 결심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국익 실종 외교, 오직 일본 국익만 생각하는 국익 실종 외교가 우리의 미래를 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있고 서민 생계와 민생은 정말 파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고 대외 전략을 올바로 세우고 민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해외 경험과 중앙정부의 경험 그리고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경험 이런 것 모든 것을 살려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되살리고 국정기조를 되바꿔야 한다 하는 이유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기조실장, 1차장도 활동도 하셨고요. 아까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신 거죠?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총장님과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송 시장이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을 함께 가서 반기문 총장께 설득을 하자. 유엔 녹색 기후 기금을 송도에 유치하고 싶은데 다리를 좀 놔달라. 해서 면담이 성사가 됐어요. 유엔 반기문 총장이 해주겠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허락은 당신들이 알아서 받아봐라. 송 시장이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인맥은 박선원이 있으니 인천시로 들어와서 국제협력 투자유치 협력 특보를 맡아달라 해서 인천시 정부에서 일을 했고 국제협력 투자유치 보좌관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도 잠깐 총용사로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5개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중국 샹하이에서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교민보호 기업 활동 지원들을 했습니다. 샹하이는 인천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또 샹하이하고 인천이 모델이 거의 비슷해요. 발전 모델. 그래서 샹하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비 후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부평이 인천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때가 됐다. 서울 밑에는 분당 판교가 있고 서울 바로 옆에 부평이 있습니다. 부평은 지하철 연결하고 부평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에 지하를 통해서 서울에서 부평까지 안 막히면 28분 걸려요. 그래서 부평의 새로운 발전, 부평이 인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부평 시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 가능성에 대해서 부평 시민들은 드디어 그러니까 그동안 송도라든지 이렇게 인천의 외곽이 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도시 위주로 발전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2, 제3 경인도 있고 외곽 순환도로도 있고 또 새로 땅이 형성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천의 중심이 약화되고 언도심이 약화돼서 뭔가 힘이 모여서 차분차분 탄탄하게 인천이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넓어지면서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인천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부평에 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부평에 새로운 미군 기지라든지 또 공병단 부지라든지 보급창 부지라든지 캠프마켓이 이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 부지에 사실 굉장히 넓은 도심에서 새로운 땅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곳에 새롭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고 GM 공장까지 부지까지 저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가 훨씬 쉽게 들어오고 해외 투자가 쉽게 들어오면 GM이 더 많은 투자를 하지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부평 사람이 만든 GM 코리아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고 일자리가 형성돼서 부평이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지역이 되고 인천의 경제 발전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정말 새로운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평의 새로운 힘, 동력을 찾는 일을 한번 해보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탄곡역 나가서 인사드리고 갈산역 나가서 인사드리고 또 삼산역 또 저녁에는 또 여러 먹자골목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명함 돌리고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 유권자들 반응 명함 나주 인사하면 어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싸워서 이겨라. 민주당 잘해라. 예. 민주당 지지한다. 이런 격려가 많고요. 예. 두 번째로는 좀 더 잘하지. 왜 이래 요새 걱정돼.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하는 민주당. 예. 문제 해결하는 민주당.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당이었다는 예. 거 공천 과정 끝나면 확인되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확실히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그래 잘해봐 이런 말씀들 주십니다. 아니 뭐 잘해라 아니면 좀 더 잘하지 다 이게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예, 예. 원래 그쪽 부평 을 지역이 예. 상대적으로 예. 진보 성향 예.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많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격려의 말씀이 좀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후보님이 나주 출신이더라고요. 또 이제 인천에서 또 민주당 그리고 또 호남 지역 출신의 예. 출향 인사들이죠. 예. 많이 뭐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출향 인사들이 예. 나주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인천은 전국의 표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도 매우 중요하고 예. 또 충청인 또 무엇보다도 부평은 인천에서 오래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호흡 또 매우 중요해서 존중하고 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선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관련된 뭐 시의원들 네. 또 구의원들 일부하고 같이 뭐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또 부평구청에서 했는데요. 이게 무소속으로 뭐 지금 뭐 민주연대다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부평 을이 뭐 민주당 야권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사선을 했던 홍영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선거 판도가 쉽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감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지역에서 4선 5선 키워줬는데 정치 노선을 바뀐다든지 주민들과 호흡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역량의 한계를 보일 때 주민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중앙당 차원에서 투입이 됐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수혜자입니다. 원내 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랬죠. 4선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임종석 실장처럼 내가 비록 이번에 공천은 안 됐지만 인천시 전체의 선거 판세를 민주당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띄워주겠다. 후보들 위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탈당을 하시고 그것도 아무리 본인이 공천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 구의원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의원, 구의원 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에서 나가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가셔서 우리 부평 정치에 새로운 미래가 있을까요? 과연 시민들께서 용납해 주실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오히려 마음을 좀 차분히 정돈하시고 인천시 인천 지역 전체의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띄워주시고 윤석열 정권하고의 싸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이제 아까 잠깐 공약 얘기 관련되게 예비후보 활동하실 때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지역 현안 그리고 연계한 대표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부평을 이렇게 바꾸겠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 가장 중요한 공약은 주민들,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고통이 줄어들고 지갑이 두터워지면서 삶이 윤택해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금리, 고물가 이것 때문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 부담 그리고 그 생활비 부담 이것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1호 공약은 세금은 가볍게 대출은 합리적으로 내 지갑은 두툼하게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내 대출 부담, 생활비 부담을 실제로 줄여주는 금융정책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역구 나온 사람이 금융정책이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서 올해 안으로 4.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뛰어서 금융기관이
초과 수익을 얻는 부분은 대출 금리로 낮춰서 돌려드려라 하는 부분을 실현해서 반드시 지갑을 두텁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1호 공약이고요. 2호 공약은 역시 부평하면은 GM 공장 아닙니까? GM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GM 코리아는 이것은 사실 한국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대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GM 코리아의 경제 자유구역을 부여해서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되 그 대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일자리 문제 또 우리 그 노조와 근로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필요하면은 미국 GM 경영진을 직접 방문하고 협의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부평 공장이 아시아 진출의 핵심 전진 기지가 하도록 우리 노조, 우리 직원들, 임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GM의 발전과 GM의 부평화 정책을 제2 두 번째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이제 서민 경제를 위한 공약이 가장 우선으로 지금 하신 거고 이제 한국 GM 그리고 또 거기 경제 자유 구역으로 막 하시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법인으로 되면은 세제 혜택도 있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장애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투입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그 추가로 국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을 부평 그 GM 공장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를 특별히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경제 자유구역이 가능하거든요. 뭐 국제학교 그럼 그 학교와 약간의 인근 지역만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은 우리 부평 시민, 인천 시민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평은 우리 시민들의 GM 코리아는 우리 시민들의 꿈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회의원이 또 이제 부평구 의뢰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또 인천 지역 또 전체를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의 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의 큰 과제 그리고 지향해야 될 점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평 갑을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행정상 분리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정면 부평 갑 예비 후보를 만나서 앞으로 부평 갑을이 하나로 발전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평 갑을이 진짜 협력하고 구청장하고 협력하고 그 모든 그 협력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직접 느끼고 성과로 혜택으로 생활상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라고 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부평 갑을 전체를 우리 종합시장과 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부평역부터 시작을 해서 경인고속도로 쭉 연결된 이 공간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공동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평이 인천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갑을 간의 협력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아요 보니까. 갑을 간의 의원님들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 한 당인데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은 이제 구청장께서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양쪽 의원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갑을 의원들이 협력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우리 구청장이 그 구 단위에서는 최고 행정기관 아닙니까?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발전을 속도를 내는데 어려운데 협력을 안 하면 되겠느냐 협력하자. 이렇게 흔쾌히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부평구는 이제 국회의원 되면은 뭐 노정면 후보든 함께해서 안 싸우고 박선원 두 분이 잘해서 부평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이런 거죠. 정치인들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잘해라 협력해라 하는데 왜 정치인들이 싸웁니까? 심지어 여야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시면 꼭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 또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 예비후보로서 유권자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능력을 갖춘 참신한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또한 노무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처 특별보좌관 출신 박선원 영입인재 4호 꼭 3월 9일 10일 협력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선거 운동 하시느라 또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